네, 안녕하세요. 전파주능협회 엄희윤 팀장입니다. 라파에서 담당하고 있는 두 번째 과제인 5G 컨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공고문하고 RFP를 소개드리고 저희 실무자 곽정수 대리께서 행정사항에 대해서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공고문 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컨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하고 가로 열고 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가상 원격 서비스가 가능한 VR, AR 컨텐츠를 선도 개발하고 이를 통한 5G 신산업 창출과 국민 생활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약 100억 원이고요. 공모 분야는 지정 공모 2개 과제 그리고 자유 공모 23개 과제로 2개로 이제 두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선 지정 공모 과제 2건은 첫 번째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감 컨벤션 과제 그리고 원격 교육 과제 이게 2가지를 지정하였습니다. 실감 컨벤션 과제는 후에 RFP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상 체험이 가능한 웹 기반 모바일 VR, AR 디바이스에서 호환이 가능한 멀티 플랫폼 기반의 실감 컨벤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행사까지 이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지원 대상자는 컨텐츠 개발사와 전시 사업자 등이고 이게 사업이 2년 과제여서 금년도 말까지 1차년도 그리고 내년도 1년 동안 2차년도 과업을 수행하게 되고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20년 5억, 21년 5억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원격 교육 과제는 비대면 원격 교육이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의 VR, AR 기반 멀티 플랫폼 실감 원격 교육 플랫폼 및 컨텐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년 과제, 금년 말까지 개발해야 되는 좀 시간이 빠듯한 과제가 되겠고요. 예산은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정 공모 과제는 2개로 기획이 되었고요. 다만 아래 당구장 표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1개씩 선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평가 점수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차순위도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 공모 과제입니다. 자유 공모 과제는 말 그대로 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는 자유 과제가 되겠습니다. 23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 목표는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 실감나게 몰입감을 높이면서 가상 체험이 가능한 생활 속 비대면 실감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현 기술은 5G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인공지능이나 AR, VR, 홀로그램, 매핑 등 자유롭게 콘텐츠 기술들을 이종 또는 단수 또는 복수의 기술을 이제 혼용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자는 민간 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한이 없고 다만 이제 지원 기간이 금년 말까지 이제 단년 과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약 85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 23개 과제를 지원하면 약 기업당 4억 이내, 기업당 4억 이내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비대면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이고요. 특별히 5G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5G 전용 콘텐츠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금년 말까지고요. 지원 대상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죄송합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는 것처럼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뒤후에 RFP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신청 기업들은 특정 기업이 다른 내용으로 복수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타 부처 과제에서 중복 지원이 발각이 되면 협약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지정과제, 자유과제 합쳐서 총 금년도가 97억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합쳐서 지정 2개, 자유 23개, 합쳐서 2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금은 협약 이후 70%를 지급하고 중간 평가 후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방식은 3단계가 되겠고요.
적합성 검토, 서류 평가, 발표 평가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여기 담당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P 이어서 지정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2개의 과제가 되겠고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그 나이파처럼 기술적 조건이나 서비스 방향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지정 과제라고는 하지만 약간 그 지원 기업들의 자율성이 좀 높은 그 반자유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제목과 아주 꼭 필수 기능 정도만 정의하고 있고 나머지 어떤 컨텐츠의 뭐 기획이나 스토리나 그 이외 또는 뭐 서비스 방향이나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상 컨벤션 플랫폼 및 컨텐츠 개발 과제입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네,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MWC나 시그래프 같은 국제 행사들이 모두 취소돼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PC 기반의 온라인 컨벤션이나 컨퍼런스를 넘어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비대면 컨벤션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상 컨벤션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뿐더러 관리도 편리하고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V페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이미 이제 웹 기반으로 현재 이제 VR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PC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가상 컨벤션에서 전시를 하고 이 안에서 컨퍼런스 콜이나 세미나가 진행되는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그 비대면 환경에서 컨벤션을 주최하시는 분들, 운영 대행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참가 기업과 참가자 일반인까지 각자 고유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 PC 그리고 모바일, HMD 이 3개의 디바이스에서 모두 호환이 가능한 가상 컨벤션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단순히 어떤 특정 제품의 디자인만 전시하는 형태를 넘어서 제품을 실제로 그 가상 환경에서 체험하거나 기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필요한 전시의 경우에는 그 참가 기업들의 컨텐츠를 가상 공간에 배치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런 기능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범위는 그 컨벤션이 개최될 때 컨벤션을 구성하는 이 4개 기능들, 주최사, 운영사, 참가사, 참가자 이렇게 4개의 주체들이 각각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 아래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정부 정책 컨벤션이나 중소형 컨벤션 페어 그리고 국내외 엑스포, 뭐 자동차 미술 전시회 같이 저희가 컨벤션의 어떤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가상 개최가 가능한 플랫폼 그리고 어떤 배경 템플릿 그리고 어떤 3D 모델 에셋들 정도를 의무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구장 표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가상 컨벤션 플랫폼을 개발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 기업께서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의 고도화나 추가 개발도 가능하도록 좀 개방을 해놨습니다. 네, 핵심 기능 개발은 저기 표에 리스트업 된 건데 조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컨벤션이란 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정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주최사 입장에서는 컨벤션을 기획하는 기능, 그 컨벤션을 그 가상으로 개최하고 종료되었을 때 행사 결과가 취합되는 기능들이랄지 행사를 운영하시는 실제 운영 대행사들 입장에서 가상의 부스를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배치하고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어떤 음성 대화 기반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이 되는 형태, 그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운영 관리가 되고요. 참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상 부스를 선택을 하고 해당 부스에서
방문객들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눌 때 다국어까지 어떤 번역 서비스까지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일정 관리를 하거나 자기 자신의 가상 부스 안에서 어떤 이벤트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그 멀티 플랫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컨벤션의 입장에서 부스 참가를 등록하고 뭐 부스 간에 이동을 한다든가 안에 있는 전시 컨텐츠들을 체험하거나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등의 기능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으로는 그 첫 해 금년도 말까지는 VR이 아닌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먼저 개발을 하고요. 금년 내에 컨벤션을 1회 개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벤션의 종류와 성격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플랫폼의 기능들이 부족한 부분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VR을 구현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1, 2차년도 합계 PC, 모바일, VR 디바이스의 그 멀티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2차년도에도 최소 1회 이상의 컨벤션을 개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 기간 4번의 지원 기간은 금년도 남은 5개월 플러스 1년이 되겠고요. 정부 지원금은 5 플러스 5억에서 10년이 되겠고, 네, 매칭 비율은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그 컨벤션 사업자 또는 컨벤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간 사업자 또는 전시 기획사와 컨소시엄 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조건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 가장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에 제한되어 있는 제한 내용을 참고하여 그 저희가 그 요구하고 있는 RFP보다 추가적으로 확장 제한을 하거나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수정 제한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기 저희가 내건 조건이 좀 브로드하긴 하지만 너무 여기에 이렇게 오리엔트 돼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 조금 더 확장적으로 사업을 제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비대면 교육 플랫폼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서술한 그 컨벤션과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상시에도 그 물리 공간에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실제와 같은 몰입감 극대화가 가능한 VR, AR 원격 교육 플랫폼을 이제 요구가 증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VR 교육 콘텐츠나 AR 교육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비실시간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었으나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원격지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와 학생들이 각각의 집에서 다중 접속할 수 있는 실시간 VR, AR 교육 플랫폼 이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고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리 가장 그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네, 여기 그림 보신 것처럼 아일랜드의 인게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감형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컨벤션이랑 똑같이 PC, 모바일, HMD 이 3종의 디바이스를 모두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모두 그 3종의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플랫폼하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구동하는 컨텐츠까지 제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원격 교육 플랫폼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개발 중인 기업은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그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요거는 기능적으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잘 읽어보시면은 요것도 사실 좀 사실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원격지 다중 접속을 위한 당연히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VR로 가상의 교육장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편집하는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VR 원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실시간으로 1대 N 또는 N대 N으로 당연히 그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대화가 가능해야겠고요. 특별히 그 문서나 영상, 오디오 파일들을 실시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요. 그 문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우는 그 PDF 파일이나 PPT 파일 포맷은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음성 파일은 MP4, 그리고 링크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교재를 가상 공간에서 띄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유튜브 등의 링크들을 접속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라이브 방송 연동 기능이라고 해서 외부의 카메라 입력을, 그러니까 VR 환경 내 스크린에 실시간 투사해서 그 가상 공간에 모여 있는 교육생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보는 라이브 방송 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학생들이 VR 상에서 HMD를 착용하고 강의를 수강 중에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실시간으로 자신만의 메모를 남기거나 주석을 남길 수 있는 기능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러의 드로잉이나 키보드가 연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컨퍼런스를 위한 발표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상 교육 플랫폼의 진행자인 선생님이 계속 대체될 수 있는 어떤 발표자 전환 기능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로는 강사의,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강사의 학생별 학습 상태 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를테면은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 모여 있을 때 그 각각의 아바타들의 출석 상태, 그리고 학생별 착석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 모니터링, 이를테면은 일정 시간 이상 학생들이 HMD를 탈착하면 그 가상 환경에서 특정 아바타가 어떤 잠을 자고 있다든가 이렇게 아바타의 행동이 변화하는 학습 상태 모니터링, 그다음에 제스처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시간 녹화 및 다시 보기 기능이라고 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이루어지는 VR 교육 현장이 그대로 녹화가 돼서 클라우드나 로컬 서버에 저장이 되면 추후에도 그 환경 그대로 다시 스트리밍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관리 기능으로는 학생별로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하거나 꾸미기 기능으로 특별히 자신의 얼굴 사진을 촬영 후에 해당 사진을 그 3D 아바타에다가 합성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좀 많아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로는 이기종 멀티 디바이스, 그래서 PC, 모바일, HMD 등 3종 이상의 디바이스 호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인 실시간 VR 인터랙티브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가상의 교육 공간에서 PPT나 PDF 같은 2D 교육 교재를 띄워놓고 같이 공유하는 형태를 넘어서 가상 공간에서 3D 교보제용 3D 모델, 예를 들면은 3차원 수학 도형이랄지 어떤 유기물이나 원소의 3차원 입체 구조 같은 것들을 등장시켜서 그 가상 환경에서 위치를 이동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특정 교보제를 학습할 수 있는, 실시간 학습할 수 있는 이 3D 교보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교보제를 그 가상 환경에 있는 학생들 아바타들이 실시간 인터랙티브 할 수 있도록 어떤 도형을 분해해 본다든가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 이건 이제 선택 사항이라서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그 6축 HMD를 이용해서 공간을 이동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태블릿 기반의 드로잉까지 가능하도록 호환 기능을 구현하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헤드셋 어떤 장착되어 있는 센서나 다른 어떤 타기술들을 결합시켜서 부정 행위가 예방된 시험 기능, 이를테면 그 가상 환경에서 시험을 보는데 특정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걸 색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시면 가점 사항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기능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간이 좀 짧아서 금년 말까지, 실제 개발 기간은 5개월 정도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금 7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조건들은 내용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그 접수 관련돼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곽정수 대리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파진흥협회 곽정수텔이라고 합니다. 제 그 공고 접수 관련해서 그 행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고 내용은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요. 저희 공고 기간이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고 접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전산으로 접수하고요. 20일부터 27일까지니까 지금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찾아보셔도 접수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앞에서 그 변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버가 이게 항상 상시로 쓰는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몰리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꼭 크롬을 사용해 주시면은 더 원활하게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저희 추진 절차는 이제 공고가 접수가 마감이 되면 심사하고 지원 기업을 예비 선정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타 기관들이랑 과제 그 중복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반영하거나 수용하거나 해서 사업 수행의 그 계획을 보강을 하고요. 그렇게 다 합의가 된 이후에 최종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되고 중간평가, 연차평가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12월까지 연차 사업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많이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체계나 역할 같은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저희가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신청 제외 대상이라는 거는 신청을 하셨어도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사로 넘어가지 않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고요. 혹시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더라도 이후에 협약 취소나 선정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본 잠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금과 자체 부담금 두 가지, 이제 자체 부담금 매칭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총 사업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막 인건비나 이런 것들 산출하다 보시면 그 막 원 단위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잡기가 되게 어려우신데 그 부분들은 그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부담금으로 좀 충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자체 부담금은 정부 총 사업비에 이제 기간별로 죄송합니다. 꼬였는데 그 기간별로 이제 자체 부담금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원래 이건 R&D 사업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대책만은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 사업비 80% 이내,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60%, 대기업은 50%, 비영리 기관은 의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금은 50% 이상 부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예를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5억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 3.2억을 쓰겠다고 하면 자부담금은 0.8억 이상을 매칭해야 되고 대기업은 정부 지원금 0.5억, 자부담금 0.5억 이상 매칭해야 됩니다. 이때 자부담금 0.8억 중 중소기업은 50%인 0.4억 이상을 현금으로 필수적으로 이 매칭을 하셔야 되고요. 대기업은 0.25 이상 현금으로 매칭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안내를 많이 드리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뭐 처음 써보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쓰셨더라도 각 기관마다 비세목 편성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오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정 이후에 저희가 함께 맞춰가면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회계정산 수수료도 꼭 편성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특이한 게 과제별로 콘텐츠 홍보 영상을 필수로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좋자고 하는 거 아니고 그 기업에서도 콘텐츠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영상이 있으면 저희도 어딘가 전시회나 해외 박람회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뭐 실감 컨벤션 이런 곳에다가 다 업로드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라서 꼭 편성하셔서 만들면 되게 좋습니다. 네, 선정 평가는 앞에서 다 말씀드려가지고 세부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심사 평가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 서류가 좀 많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 신청서랑 계획서, 그다음에 신규 과제 자기준단서 뭐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서류에는 원본 내조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는 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역시 그 인증 뭐라고 하죠? QR 그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내조필이 있어야 하고요. 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한 50페이지 정도 권고를 드립니다.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많이 들어가서 좋긴 한데 그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때 그 불안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조금 컴팩트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내용을 줄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권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 선정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행계획도 검토하고 수행계획 조정 합의서를 해가지고 지원기업과 그 전담기관이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이 정도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걸 합의를 합니다, 서로. 그 이후에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협약 체결하고 지원금은 이제 협약 체결하고 바로 나가는데 현재 지금 기간이 짧고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선금을 80%까지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도 이거는 이제 선정 이후 내용이라서 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업비를 편성을 하실 때 잠시만요. 네, 그 저희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뭐 성과 확산 차원에서 라파나 혹시 가기정통부 기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는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요. 모든 귀속 권리는 지원 하신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지정과제에 넣고 자유과제에 넣고 하지만 선정은 하나만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과제를 여기에 또 지원하셨다가 그게 이제 유사 중복으로 이제 되면 이제 선정 취소나 협약 해지, 뭐 가업 범위 조정해 가지고 따로 이제 진행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실증을 하기 위해서 MEC 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태워가지고 상용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비대면 콘텐츠 예시고요. 모르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전화를 주시면 그것도 상관없긴 한데 저희가 의사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 업무적으로 이제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그 글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모든 답변에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